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 2단원의 마지막 지층과 화석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혼자서 20에서 23쪽 부분을 먼저 풀어보셔야 합니다. 언제나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걸 그냥 듣고 받아 적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고민해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 풀었다는 가정하에 함께 답을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지금 20쪽 하고 있는 거고요. 20쪽의 맨 위에 보면 지층의 종류라는 부분이 있죠. 지층의 종류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뒤에 붙임딱지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거를 전시실 만들 때 사용하셨다면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면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임딱지 3개를 붙여주고 각각의 아래에 어떤 지층인지 적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수평인 지층, 끊어진 지층, 휘어진 지층 해서 우리가 지층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그 아래에 지층은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설명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지층은 자갈, 모래, 진흙 등으로 이루어진 암석들이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지층이라고 합니다. 라고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층이 만들어져서 발견되기까지의 과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스티커를 붙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설명을 같이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돼요? 지층이 만들어질 때 첫 번째로 물에 의해서 자갈이나 모래, 진흙 등이 운반되어서 쌓이고요. 바닥에 쌓이면 어떻게 돼요? 위에 계속 쌓이면서 먼저 쌓인 것들이 눌립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눌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아주 단단한 지층으로 완성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닥 아래에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던 지층이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 땅 위로 솟아올랐어요. 그리고 비나 바람 등에 의해서 깎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인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 해서 빈칸이 맨 위에 있었을 텐데 그 위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적어줬으면 좋았겠죠. 퇴적암의 종류라고 적은 뒤 요 3가지를 붙여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퇴적암의 이름을 적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암과 사암과 여암이 있었고요. 우리 이암은 주로 진흙으로 이루어진 아주 부드러운 퇴적암이었고, 사암은 모래로 이루어진 이암보다는 조금 더 거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드러운 그런 퇴적암이고요. 그리고 여암은 모래나 자갈 등이 섞여서 훨씬 더 알갱이가 크고 거칠거칠한 그런 암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퇴적암의 종류를 우리는 무엇에 따라 분류했나요? 중요한 건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분류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또 빈칸이 있는데 거기다가는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퇴적물이 그 위에 퇴적물이 또 쌓이고 그렇게 쌓이는 퇴적물이 누르는 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알갱이 사이가 공간이 좁아지고 그리고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알갱이들을 서로 붙여서 단단한 퇴적암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퇴적암 모양 만들기 실험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그 그림 같은 걸 그려주셔도 좋고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래로 넘어갈게요. 네, 아래에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연결을 지어서 화석이 생성되는 과정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죠. 맨 처음에 죽은 생물이나 나뭇잎 같은 것이 호수나 바닥에 바닥으로 운반되면 두 번째로 그 위에 퇴적물이 두껍게 쌓이고 세 번째로
퇴적물이 계속 쌓이면 지층이 되고요. 그 안에 묻혀있던 생물이 뭐가 돼요? 화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 눈에 발견되냐면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 지층이 높게 솟아오른 뒤 또 비나 바람에 의해서 깎이면요. 그것이 드러나서 화석이 우리 눈에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옆에 또 빈칸이 있잖아요. 여기 부분에는 뭘 적으면 좋을까요? 화석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화석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설명할래요? 화석에는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그 몸체 자체뿐만 아니라 생물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남긴 흔적이 남아있는 것까지도 모두 화석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설명을 여기 적어 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맨 아래에 있는 화석의 이용 확인해 볼게요. 화석은 어디에 이용되나요? 여러분, 우리 화석 어디에 이용됐어요? 네, 우리 어떤 연료로도 활용을 했고, 또 그걸 통해서 옛날에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혹은 그 지역이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었죠. 그래서 화석을 이용하여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생김새, 생활 모습, 화석이 발견된 지역의 당시 환경 등을 짐작할 수 있고요. 또 화석은 지층이 쌓인 시기도 알려주고요. 그 화석에 해당되는 생물이 언제 살았는지를 안다면 그 지층도 언제쯤 쌓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죠. 우리 이 화석 연료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버스 이런 것들에서 반드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각 그물 부분 20, 21쪽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단원 마무리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빈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넣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이것은 자갈, 모래, 진흙 등으로 이루어진 암석들이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정답 뭐예요? 그쵸? 정답은 지층입니다. 다음 2번. 퇴적암에는 진흙과 같이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는 이것과 뭐예요? 제일 작은 알갱이, 진흙으로 이루어진? 이암이죠. 주로 모래로 되어 있는 무엇? 사암이고요. 또 주로 자갈, 모래 등으로 되어 있는 여감이 있다. 마지막 3번. 아주 오랜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와 생물이 생활한 흔적이 지층과 퇴적암 속에 남아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봤던 화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답을 맞추시면서 자기가 적은 답이 알맞은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틀렸다면 바르게 고쳐주셔야 돼요. 자, 2번입니다. 지층이 만들어져 발견되는 과정인데요. 순서대로 번호를 쓰래요. 자, 순서 어떻게 돼요? 답은 1, 2, 3, 4 순서대로였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3번, 퇴적암 모형을 만들 때 모래에 물풀을 넣는 까닭을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퇴적암 모형을 만들 때 우리 모래에 물풀 넣는 이유가 뭐였죠? 그게 실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무엇과 비슷한 과정이었나요? 물풀을 넣어서 서로 엉겨 붙게 만드는 거죠. 모래 알갱이를 서로 붙여주기 위해서 물풀을 넣었다. 얘는 엉기는 과정과 같다. 자, 4번 문제. 가는 실제 화석이고요. 나는 화석 모형인데요. 실제 화석과 화석 모형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써봅시다. 어떤 것이 비슷하죠? 둘 다 실제 그 조개의 무늬가 아주 선명하게 잘 찍혀 있어요. 그리고 뭐 차이점은 화석 모형보다 실제 화석이 훨씬 단단하겠죠. 그래서 공통점은 모양과 무늬가 같다. 차이점은 실제 화석은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실제 화석이 더 단단하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대화에서 화석을 잘못 알고 있는 친구는 누구인지 잘못 알고 있는 친구, 그리고 바르게 알려주는 글을 써봅시다 해서 고쳐주라고 돼 있네요. 자,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자, 공교롭게도 어디선가 많이 본 이름들이 보입니다. 지우, 화석은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맞나요? 네, 우리 지우 제대로 얘기하고 있네요.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그 다음, 시연. 화석은 동물 화석과 식물 화석으로 분류할 수 있어. 맞나요? 네, 그쵸. 우리 동물과 식물 화석으로 분류해 봤죠. 뭐 물고기 화석이랑 나뭇잎 화석 이런 거. 그 다음, 지민이. 물고기는 강이나 바다에서 살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지 않아. 이거 맞는 말인가요? 우리 육지에서도 물고기 화석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그쵸. 우리 뭐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지층이 올라오고 깎이면서 그 안에 있던 예전에 죽어서 만들어진 화석이 발견이 되었고, 그중 하나가 물고기 화석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민이에게 한번 글을 써줄까요? 뭐라고 적으면 좋겠어요? 지민이에게 지금은 육지인 곳이 아주 오랜 옛날에는 육지가 아니라 다른 환경이었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산에서 물속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옛날의 환경이 지금의 환경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육지에서도 물고기 화석이 발견될 수 있어. 라고 적어보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이번 단어는 끝이 나네요. 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식물의 한사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드디어 얼굴 마주보며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 그동안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